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알려주는 이유 뭐냐면 지금 알려준 거에 대한 기본을 조금 넘어서는 공부라 교육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안 배우니만 못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아까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용만 잘하면 본인들이 우리가 지금 기존 그 지금 우리 고야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배운 게 뭐죠? 시바즌 오브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시바즌 오브는 우리가 가장 기본이자 마지막 끝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선민이 형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옛날에 모를 때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해! 다 이랬단 말이야. 왜? 모르니까 서로 몰라. 그러니까 일단 하다 보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게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뭐냐면 진짜 그때부터는 뭐냐면 아는 만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뭐 6개월 뭐 이상 한국에 계시고 하다 보면 내가 아는 만큼 이 차트가 보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도 조금 더 안전하게 쉽게 말하면 검증을 더 하고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했었을 때 아 내가 들어간 거에 대한 확신,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거에 대한 거를 마음의 심적 안정을 찾고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몇 개월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우면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그냥 보시고 나중에 조금 더 이후에 배우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더 지금 알려드려. 우리 이제 그 만달러 하시는 분들이나 만달러 안 해도 우리가 그 조합 시그널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어려워하는 게 시그널이 LL에 L2에 조합됐다고 딱 떴단 말이야. 그리고 딱 들어가 보면 어때요? 못되게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자, 지금 그랬을 때 헷갈리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딱 킬 수 있는 게 우리 트렌드선 있죠? 트렌드선을 딱 키세요. 그러면 캔들이 트렌드 꼭대기가 붙어 있어. 그러면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분명히 시그널대로 조합이 된다는데 이거를 제가 몇 번을 테스트를 계속 해봤거든요. 그러다 물리기도 저도 많이 물려봤는데 저도 궁금한 거죠. 야, 시그널이 왔는데 그러면 얘가 트렌드를 뚫고 올라간다는 소리야? 아니면은 이걸 기다려야 돼. 저 많이 헷갈렸는데 절대적으로 트렌드선은 옳다. 네, 저항선은요 우리 그 트렌드선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삐집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만큼 못 가요. 그리고 그 노란 선이 있으면 바로 위에 또 하얀 선이 있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넘어가면 바로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넘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시그널 보고서 밖에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대박 물리지 않아요? 왜? 꼭대기에서 거꾸러지니까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트렌드선 확인하고 시그널 꼭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거 테스트 보다가 대박 물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 시바즈너거 말고 우리 메인 그 차트 안에 들어가면 위에 보조 차트가 되게 많이 있죠. 뭐 RSI, MACD, 뭐 BB, 트렌드 다 한 번씩 보시나요? 들어갈 때? 아니요, 다 안 봐요. 내가 필요한 것들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보고 네. 싶은 것만 이해하는 보는데 것만. 그게 뭐냐면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지지저항선이에요. 아까 우리 선배님 쌤이 그 말했던 결론은 뭐냐면 다 지지저항선이야.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는 각기 다른 시그널로 야 떨어져. MACD는 MACD로 떨어져.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로 떨어져. 이거를 각기 다른 언어 다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떨어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를 깔았더니 다 눈깔이 어지러워요. 눈이 돌아가요. 볼 수가 없어요. 버티면은 오래되면 보여요. 그러잖아요. 안 돼,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봐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인이 기본을 이렇게 다 각기 따른 보조 차트를 지금 다 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나한테 가장 맞는 거를 찾아가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교육할 때나 이게 뭐냐면 나만의 매매법을 내가 찾는 것이 가장 수익을 빨리 내는, 누가 빨리 찾느냐 늦게 찾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보조 차트는 뭐냐면 이제 제가
쭉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기존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더 말도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차트 안에 있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볼린저 밴드도 사실 다들 뭔지는 알겠고 개념은 알겠는데 사실 진입가하고 입절을 낼 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어디서 입절을 해야 될지, 얼마만큼 가야 될지 이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지금 볼 거는 저는 그런 거 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눈에 딱 보이는 거,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들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요거는 좀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하는 것들을 나한테 맞게끔 어떻게 내가 쓰느냐, 요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할 때 제가 초보한테는 안 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참 RSI 가지고 뭐 난리를 칠 때 하다가 자꾸 문제가 뭐냐면 대응 능력이 안 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대응 능력이 좀 되고 되는 사람들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초들 다 끝내고 사실 1.5도 다 끝내고 그런 단계니까 저번에는 볼린저 밴드,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그 보조 차트를 이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체크가 이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시바즌 어고를 무시하고 그 보조 차트를 볼 수는 없어요. 항상 메인은 시바즌 어고다라는 것도, 우리 고야 라인이 항상 기준점, 가장 큰 지지 저항선이 된다는 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 대처 능력이 되는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RSI를 배우던 볼린저를 배우던 뭐를 배우던 완벽한 건 100%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95% 정도의 그 일반적인 승률들을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이 5%가 항상 이게 관건인 거예요. 지난번처럼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쏘거나 아니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늘상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는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드를 조금 남겨놓으세요 하는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 능력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걸어놓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되는데, 이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RSI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거를 차트를 되게 오래 볼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많이 유리하긴 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매매일지를 보면서 작성을 해도, 우리가 이제 다들 훈련이 잘 돼서 매매일지는 다 작성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일지를 쓰는 데서 끝나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승률이 얼마고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뭐 일주일에 얼마 벌었어, 이게 끝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실력이 높아지려면 뭐냐면 그 매매일지 중에서 입절 난 것들은 뭐 그것까지 볼 필요 없지만 적어도 손실 난 거는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우리 그죠 오답 노트, 왜 이걸 났는지에 대해서 꼭 분석은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돼요. 남이 처음에는 못할 때는 남이 해주지만 지금은 이제 분석 능력이 다 되시니까.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저번에 선미가 우리한테 숙제 내가지고 우리 막 그거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에 갑자기 그 다음부터 차트 보는 게 좀 쉬워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좀 부담이 없지 않아요? 네. 자꾸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차트랑 친숙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우리 RS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RSI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주식 차트나 이런 데서 보조 차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 차트가 RSI예요. 예. 근데 이제 RSI 하나만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뭘 끼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고 새로운 보조 차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메인 고야 우리 메인 창에 올라와 있는 보조 이런 차트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우리 그 한 줄 들어갔을 때 뭐 과매수, 과매도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 그리고 우리 그 RSI를 켰을 때 그거 보는 방법, 그걸 조금 더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진입하거나 기다려야 될 때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바시면서 얘가 언제 떨어져 이게 아니라 좀 있으면 떨어질 거야, 요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토캐스틱 RSI 뭐냐면 이 RSI 이따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것들 배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프라이스 채널 요거 보실 거고, 그래서 이거 트래픽 뷰에서 설정하는 방법까지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자, RSI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 뭐 우리 팀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죠. 워낙 교육률이 좋기 때문에 교육 수준
맞아요. 그럴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구들을 굳이 너무 쉽게 가요. 쉽게. 자, 즉 뭐냐면 상대 강조 쓰면 과매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살려는 사람이 많느냐? 사는 사람이 많으려면 어떻게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은 그거냐 아니면은 과매도 구간인가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아시죠? 우리가 보면은 그 밑에 한 줄 라인은 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 위에서 RSI를 누르면 박스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네. 열어보셨죠? 네. 거기에 박스 라인 저점이 30에서 70으로 딱 기준선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 이하 그 박스권 밑으로 들어가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중간 부분 항상 중간이 문제인데 40에서 한 60선이 되면은 여기는 횡보 구간이구나. 이거를 이제 숫자로 하면 잘 머리에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 프리미엄 차트에서 RSI를 누르면은 지금 요 선이 나오죠. 네. 자, 요 박스를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여기 라인에 파란 선이 이렇게 올라 보여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오른쪽에를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윗선. 지금 이 하얀 선이 아까 70선이고요. 요 아랫단 하단이 30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랬죠? 30단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구간? 과매도 구간. 70단 위로 넘어가면 매수 구간.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갔어. 얘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까? 고민 많이 되는 자리죠, 여기가. 그죠? 네, 맞아요. 시그널 뜨기 전에 그럼 내가 잘라야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구간인데 요때 이 RSI를 딱 눌러보시면요. 요 꼭대기가 있죠. 자, 지금 70선 밑에 어디 꼭대기가 올라가면서 얘가 선이 위에 쭉 가다가 옆으로 딱 꺾인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RSI는 아까 기준선이 30에서 70선인데 제일 하단은 0에서 100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30선 내려가는 요 부분이 있죠. 네. 자, 요 부분이 L 웅덩이가 움푹 파이는 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봉우리 S가 뜨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회가까지 올라갔으면 이제는 79 이상까지 보면은 80선이잖아 거의. 그러면 얘가 좀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준비를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요? 요 가운데 보면 점점점이 있죠. 요게 이제 아까 말한 40선에 60선인 횡보 구간인데 이거를 그냥 고야 라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선을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보통 가시발레를 좀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이 이렇게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고 기본 이렇게 웨이브들이 예쁘게 떨어지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 이게 아래서 저점 맞고 위에서 올라가서 고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예쁘게 구는 애들은 여러분들의 최애 코인으로 딱 찍어 놓으시면 돼요. 픽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한번 미치면 저도 날뛰는데 이제 가끔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상단 부분에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팔아야겠구나. 그래서 이때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기다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제가 그랬죠. LL에 L2가 왔는데 이게 꼭대기일 텐데 그랬을 때는 가장 먼저 트렌드선을 보시고 이것도 좀 불안해.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또 하이 캐너스도 보죠. 그랬을 때 얘가 색깔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이걸 너무 들여다보고 연구할 생각 하지 마세요. 얘는 보고 그냥 가야 돼요. 여기서 연구하다 보면 진입할 때 벌써 얘 갔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너무 오래 시간 하지 마시고 얘가 올랐네? 좀 떨어지겠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RSI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이 RSI에다 MACD를 누르면요. 얘도 같은 지금 얘는 선으로 됐지만 얘는 캔들 막대형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좀 전에 아까 그 구간이죠. 과매수 구간. 요때는 이제 오른 만큼 올라가지고 되게 비싸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오른 만큼 올랐으면 사람들이 뭐를 고려해요? 이제부터는 팔아야죠. 이득을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이때부터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S 땅 뜨는 거예요. 야 이제 사람들이 팔아. 지금 팔고 있어. 그러면서 S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때는 우리가 팔고 숏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요 과매도 부분, 요 밑에 있죠. 기준선을 그려서 쭉 밑으로 움푹하게 L이 빠졌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저점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이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빨리 사야지 개순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우리가 롱을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부터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L이 띵 하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있죠. 고추장이 묻었어요. 뭐 파란색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라면은 이 빨간색 선은 이 선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빨간색 선은 사람들이 이제 사재기를 하는구나. 과열 현상이 됐을 때 이제 열나면 빨간 불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불 들어왔구나. 그렇게 하고 파란불이 딱 들어왔어요. 라인이 파란색. 이제 다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런 차트들은요.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같이 하시면 되고, 그래서 RSI는 요 라인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밑에 이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RSI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RSI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를 눌러보셨을 때 좀 더 기다렸다 빠지겠구나, 아니면은 얘가 중간이구나, 요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그것까지 보지 마. 볼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가 선을 넘어갔구나, 아니면 내려갔구나. 그래서 과매도 구간인지 과매수 구간인지 요거만 체크하시고, 다른 것들을 보면 거기서 또 알려줘요. 체크를 또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스토캐스틱이 뭐냐면 얘는 영어로 좀 확률이란 얘기예요. 확률적인 건데, 쉽게 말하면은 얘가 뭐냐면은 지금에 있는 가격이 고점에 가까운지 저점에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그거를 갖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사야 되는구나, 아니면 팔아야 되는구나에 대한 그 타임을 예측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되게 장점이 뭐냐면 가격의 전환점을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해요. 그래서 아까 RSI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RSI가 좋긴 한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좀 무거워요. 좀 둔탁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벌써 캔들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뒤따라가요. 좀 늦어요. 근데 얘는 스토캐스틱은 굉장히 좀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간단하고 얘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아까 RSI는 너무 단체가 무거운데 얘는 반면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얘가 진짜 시그널인지 가짜 시그널인지를 이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한 확정을 좀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막 들어갔다가는 폭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횡보장이 굉장히 좀 유력한 아이예요. 그런데 추세가 강한 장에서는 신뢰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단독으로 안 쓰고 보통 RSI나 MACD랑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RSI는 조금 무거움이 둔한데 스토캐스틱은 되게 빠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토캐스틱 RSI예요. 그래서 얘네 장점을 합쳐져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제일 많이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RSI 수치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얘는 가격에 대한 것들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RSI와 스토캐스틱의 결합을 한 보조지표다. 쉽게 말하면 RS가 진짜로 과매수 구간이냐 과매도 구간이냐를 얘가 좀 더 빠르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어렵잖아요. 글로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글자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RSI가 그 밑에 아랫단이 몇이었죠? 금액이 30, 윗단이 몇 서였어요? 70.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밑에 어디부터 봐야 된다고 했어요? 0부터 위에 100까지. 얘는 0부터 100 사이의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RSI는 중간 줄이 있었는데 얘는 중간 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RSI는 분석 대상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걸로 대상을 하느냐 그랬을 때, RSI는 가격 강도를 얘기해요. 강도 지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민감도는 그냥 보통이에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보통 뭐 장타 하시는 분들은
요게 맞아요. 장타 쭉 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타하거나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얘가 느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얘네는 보통 중기 추세. 뭐 한 달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중기 정도의 추세를 확인할 때는 요것들이 보통 필요를 하고, 자, 스토캐스틱은 아까 되게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의 위치를 갖고 얘는 그 지표가 그 선이 나와요. 그래서 민감도를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단기 전환물 폭착을 해요. 자, 보면은 지금 같은 선이에요. 자, 같은 선인데 RSI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되게 좀 둔감하죠. 이렇게 밑에 산들이 보이세요? 네. 근데 얘는 어때? 되게 날카롭죠, 끝이. 빼쭉빼쭉하고 꺾이는 선이 팍팍 보여요.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을 했더니 이렇게 완만하면서 요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들 하나, 얘는 줄이 하나인데 얘는 파란색과 주황색이 보이시죠? 네. 자, 이게 뭐냐면 파란색은 지금 롱장일 때는, 상승장일 때는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우리 그 RSI 지표 볼 때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캔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는 주황색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교차되는 이 점이 뭐냐면은 가격의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얘가 보면 지금 계속 상승을 하다가 요 지점에서 하락을 하는 그 전환점이 바로 여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얘보다 조금 더 빠르죠. 근데 얘가 매번 같은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가끔은 오류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너무 못 믿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토캐스틱 하나만도 안 봐요. 자, 차이가 뭐냐? 지금 얘는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 하나만은 얘는 버렸어요. 버렸고, 왜 이거를 설명을 해주려니까 스토캐스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의 장점을 합친 게 바로 요거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러면 RSI와 스토캐스틱 RSI 차이가 뭐냐 할 때, 얘는 지금 얘도 0에서 100까지 본다고 했는데 중간에 줄이 있죠. 자, 지금 여기는 스토캐스틱 RS는 상단 꼭대기를 쳤어요. 그죠? 상단 꼭대기를 쳤는데 얘는 여기가 바로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항상 스토캐스틱은 밑에 저는 RSI를 같이 깔고 봐요. 그랬을 때 이 상단이 정말 요 위의 상단인지 아니면 요 고야 라인의 상단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칸은 여기 위에 반 칸이죠. 반 칸의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보실 때는 항상 얘 밑에 RSI가 보면서 큰 그림은 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이 선 자체가 0이고 10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 이상을 못 올라가고, 만약에 캔들이 정말 미쳐갖고 찢었다, 위로 상단을 쳤다 그랬을 때는 얘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막 쭉. 중요한 거 뭐냐? 좀 오겠지. 이제 내려갈 때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얘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이 보조 차트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볼 때 얘가 쭉 장기로 갈 건지 하락으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SI 같은 경우는 우리 고야 라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예쁘게 움직이는 애들은 정말 이 상단에서 하단까지 올라오는데, 항상 이 고야 라인에서 약간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어떻게 롱으로 가다가 횡보하다가 하락하고,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잖아요. 얘도 보면은 갔다가 그냥 쭉쭉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에 맞다가 올라가는 수있고, 우리 고야 라인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참조를 해서 보시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제 프라이스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벌써 5, 6개월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여기서 끊을 거를 조금 더 기다렸다 익절. 그래서 익절가가 조금 커요. 그래서 그리고 익절가가 큰 것도 있지만 손절가를 좀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쪽이 안 보여요. 그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프라이스 채널 같은 경우 뭐냐면, 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가격만 봐요. 가격의 최고점이냐, 가격이 최저점이냐, 이거에 대한 추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가격이 움직이는 그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최고의 상단인지 아니면 하단인지 요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참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러분 그 차트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거 다 끄고 있잖아요. 눈 어지럽다고. 그거예요. 그 채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채널이 라인이 두 가지요. 색깔이. 무슨 색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 있고 흰색 있죠. 흰색은 중기. 그쪽 멀리 있죠. 근데 빨간색은 단기잖아요. 근데 빨간색은 잘 안 키우는 이유가 캔들하고 조금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기에는 저도 참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저는 RS 그걸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캔들 사이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바로 눈에 가식으로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간단해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그리고 추세 전환이나 돌파가 빨리 보여요. 빨리 좀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도 문제가 뭐냐면 횡보장에서의 신호가 이제 정확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보조 차트는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항상 횡보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변동폭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가장 심플하게 지금 가격의 최저점입니다. 지금 최고의 고점입니다. 요 라인만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얘도 프라이스 채널도요. 얘만 보면 안 돼요. 얘한테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변동폭을 얘는 반영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도 RSI나 MACD나 스토캐스틱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보조 차트잖아요. 얘랑 같이 쓰시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쓰고 있는 이 보조 차트는 지금에 올려주는 지금 띄워주는 시그널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에 대한 그 정확도를 우리가 그 판명하려고 보조 채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도 확인을 하죠. 1시간짜리에서 확인하려고 15분 내려가고 이게 다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볼린저 밴드만 그게 정확하게 이게 정말 진짜야? 확인하려고 앞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1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께 우리가 거기서는 1시간 봉을 기준으로 하니까 1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캔들이 올라올 때까지는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불안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럴 때 앞 당겨서 15분 봉 그러면 얘는 벌써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15분 봉이 4개가 합쳐져야 우리 1시간짜리 캔들이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5분이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벌써 하락을 그리고 있구나 라고 얘가 먼저 알려주고 15분보다 더 빨리 궁금해 그러면은 5분 봉 들어가면 얘는 벌써 더 많이 올라갔죠. 그 1분 봉 가면 얘는 꼭대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 차트가 얘는 왜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들어갈 때 1시간짜리를 보고 들어가야 돼, 15분짜리를 들어가야 돼, 1분짜리를 보고 들어가야 돼. 이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선미쌤이 설명해 준 게 비비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캔들이라든가 우리가 진입하거나 앞으로 캔들에 가는 방향성을 볼 때 앞으로 가면은 그 앞에가 그 다음 거를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번에 볼린저 밴드를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볼린저 밴드도 깔고 프라이스 채널이 같이 있었으니까 얘가 딱 봤더니 프라이스 채널도 20이에요 사이즈가. 그 기준 선이 볼린저 밴드도 20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이 움직여요. 같이 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프라이스 채널과 볼린저 밴드의 얘네들이 도대체 차이점이 뭔가라고 했었을 때 프라이스 채널은 아까 기준이 뭐라 했어요? 이게 위치가 가격의 최고가냐 최저가냐 이거를 보는데 굉장히 많이 유리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우리 볼린저 밴드 했었을 때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동평균선과 표준 편차를 갖다가 섞어놓은 거라고 볼린저 밴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 반응 속도는 프라이스 채널은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좀 빠른데 자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그랬는데 20 정도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처럼 중기 그냥 유연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도요 10.2는요 되게 빨라요. 그렇죠? 되게 빨라요. 근데 이제 60.2는 훨씬 더 느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볼린저 밴드를 다 켜서 보시면은 선이 세 줄이 안 나와요. 다 20.2밖에 안 나와요. 기준선 하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연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송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선은 보통이고
7선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60선은 좀 긴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지리산에서 15년 돈 닦았잖아. 우리는 그 돈을 누가 닦아줘요? 고야가 닦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야를 믿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 막 캡처해서 막 올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선미랑 통화하면서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어려운 짓을 할까?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 시간 있는데. 아니 그 시간에 RSR을 보면 편하겠구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프라이스 채널은 그러면 특징이 뭐냐? 그래서 프라이스 채널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추세 확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되게 많이 유리해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그 볼린저 밴드 가만히 보시면 캔들이 하나가 띵 하고 올라가면 얘가 갑자기 입을 딱 열어버리죠. 네. 끝선이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로 후행성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눈으로 딱 시각화된 게 굉장히 조금 재밌어요. 얘 같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진짜 횡보장에서 우리가 횡보가 길어질 때 이거를 보는데 사실은 이 볼린저 밴드가 벌써 사인을 주면요 다른 보조 차트들도 벌써 다 사인 다 왔어요. 우리 벌써 시그널 왔겠죠. 시그널 왔겠고 그 다음에 벌써 다른 그 보조 차트들도 벌써 움직여요. 얘도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떤 보조 차트를 썼을 때 나하고 맞느냐 다 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똑같은 걸 줘도 누가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픽을 했어요. 누구는 수익 받는 누구는 마이너스 똑같은 거 들어갔는데도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보조 차트는 내가 좀 장시간 많이 연습을 좀 해보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홍보 끝에 되게 유리하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 뷰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PC가 있는 분들은 PC를 지금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설정을 못하고 지금 도저히 못했으면 요거 캡처해갖고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맨 처음에는 이거를 안 주다가 왜냐면 선미한테 혼날까봐. 왜? 선미는 기본에 왜냐면 혼날 수 있지. 혼날 수 있지. 봐봐. 유니온이 곱하기 20배를 했다가 깎인 이유가 뭔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만 막 하다가 이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두세 분한테만 그걸 알려드렸어요. 제가 성우쌤 써봤더니 어때요 이게? 진짜 괜찮았어요. 이게 조금 기준이 잡히니까 좀 편했어요. 좀 편하게 좀 줍니다. 매매하는데 뭐 이게 꼭 정확해서 이것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선이 보이니까 안정이 심리적 안정을 갖는 거예요. 몸도 언제나 그냥. 맞아요, 빨리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가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다 했어요. 자 여기 지표 있죠. 네. 지표를 클릭한 다음에 프라이스 채널은요 PC 약자예요. PC를 까시면 돼요. 자 그런데 PC를 깔고 여기 이제 RSI 스토캐스트를 하실 분들은 RSI로 같이 까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선에 이렇게 밑에 깔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선이 많잖아요. 7선도 많고 3M이면 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PC선은요 저 같은 경우는 녹색 선으로 굵게 3단 볼로 해놔요. 그러면 얘만 딱 보여요. 그래서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은 선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큰 추세선은 얘로 보시면은 조금 되게 많이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고, 자 지금 설정된 트레이딩 뷰예요. 자 지금 확실하게 보이죠? 이거 보면은 뭔데도 없어. 그 위에 우리 그 앞에 선이랑 똑같아. 프리미엄 채널이랑 똑같아. 프리미엄 채널하고 그 선이야. 다만 얘는 하나고 걔는 장기까지 중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 채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셨을 때 자 고야 라인하고 채널. 그리고 만약에 3MA가 보고 싶다. 그럼 눈이 어지러워서 나는 못 가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3MA는 위에 올라가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한 15분 짧게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다 깔아야 돼요. 전부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쉽게 깔아놓은 거고 자 요게 지금 스토캐스트 RSI를 깔아놓은 거고 요게 RSI예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요 선에 요 고점에서 얘가 꺾죠. 지금 네. 여기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얘가 신호를 주고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얘는 지금 뭐예요? 얘가 녹색이 먼저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단 그죠? 상선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위에 파란색이 위에 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딱 꺾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좀 준비를 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다가 얘만 보면 안 되고 이 빨간색 주황색 선이 따라 올라와서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끌고 나가는 선이 아니라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입절하거나 손절하거나 입절하거나 아니면은 시그널을 바꾸는 추세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근데 이때 만약 우리가 이때 시그널이 뜨진 않잖아요. 불안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2개 정도 3개 오면 요때 S2 뜨죠. 요때 진입을 하세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확인만 하세요. 이거 진짜 꺾였네? 우리 이게 그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RSI 꼭대기 갔을 때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떨어질 때 저기 상단 맞고 떨어질 때 하나 캔들 빨간색 나오고 그 다음 캔들은 우리 RSI도 바뀌어. 저기 저 언덕 좀 엄청 크잖아요. 그때쯤에 S가 나와요. 그렇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고야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밋밋해지잖아요. 횡보 라인처럼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길게는 추세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꺾였다고 제일 싸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통의 한 90%에서 95% 정도는 여기서 딱 꺾이면 대부분 추세가 다 전환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여기서 얘가 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깐짝깐짝 하다가 얘가 튀는데 보면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망치 캔들 나왔죠. 네. 망치 캔들이 뭔지 아시죠? 네. 길게 뗐다 망치처럼 생겼잖아요.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지 캔들 나왔죠. 십자가 캔들. 이게 요 위 저점이나 고점이나 저점에서 많이 2개 연속 나타나면 추세가 바뀐다고 이렇게 사인이 보통 캔들에서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어지는 거 보고 여기서 벌써 우리가 시그널 딱 들면 이제 안심하고 이 시그널은 맞는구나 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저점 이렇게 숏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빠졌어요. 자, 요게 구간이 있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쭉 떨어지면서 요게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데 보면 여기서는 요 바닥까지 안 갔어요. 아직 겹쳐지지가 않고 꺾어지 않았죠. 네. 교차가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가 안 되고 꾹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교차를 해서 빨간색이 위로 확 올라가든지 아니면 파란색이 올라가든지 얘들이 교차되면서 얘네가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해야지 움직여져요. 그럴 때 이 프라이스 채널은 떨어졌다가 여기 보면 꼬리 맞고요. 이 꼬리가 딱 저점이면 얘는 바로 꺾어버려요. 그리고 쭉 또 가요. 그랬는데 또 다른 이게 저쪽으로 쭉 빠지게 되면 얘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이게 굉장히 심하게 빠지는 채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통 많이 없고 이럴 때는 진짜로 많이 이게 등락이나 이런 것들이 갈 때는 몇 번 내려가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두 번 정도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 맨 처음에는 1시간 봉을 봐요. 그다음에 쫄쫄쫄 내려가서 1분 봉을 딱 봐요. 저는 일반 단타가 아닌 초단타를 하기 때문에 1분 봉을 보고 얘가 진짜로 저점인가를 확인할 때는 어디를 보냐면 5분 봉에 가서 확인을 해요. 그럼 5분 봉은 얘보다 더 미리 들떨어졌죠. 쉽게 말하면 1분 봉이 여기서 있다 그러면 5분 봉은요 한 요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진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1분 봉하고 5분 봉이 똑같이 저점에 여기 채점 딱 갖고 5분 봉이 여기를 하면은 그때 1분 봉에서는 이 양봉이 하나가 딱 떠요. 그러면 이제는 올라가는 시도구나. 그때 확인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얘 떨어졌다고 그냥 얼른 진입하지 마시고 그 다음 채널에서 시간에서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땡! 자, 그러면 이제는 실제 차트